안녕하세요. 바보투자클럽의 박준호입니다. 시장을 따라잡는 바보 투자 전략. 오늘의 주제는 미친 시장 따라잡기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미쳤습니다. 미쳤다 이가. 어떤 때는 코스닥이 미치다가 어떤 때는 코스피가 미치고 어떤 때는 하루에 42포인트씩 미친 듯이 뛰다가 오늘같이 또 시무룩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화장품주가 미치다가 게임주가 또 미치다가, 어떤 때는 제약주가 미치다가, 또 어떤 때는 갑자기 죽어있던 건설주가 미치고 증권주가 미치고, 여기 미치고 저기 미치고 왔다 갔다 미친 여인 널뛰듯 한다. 이것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이 미친 주식시장을 따라잡기. 당신은 미친 시장을 따라잡고 있습니까? (3년) 전 이맘때쯤입니다. 제 친한 후배가 좋은 종목을 하나 골랐다고 진단을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냐 하니까 대부업체인데 리드코퍼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야, 그거 대부업체 아니냐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내용이 좋아요. PER이 6배밖에 안 되고 PBR도 0.7배밖에 안 돼요. 아, 좋은 종목 아닌가요? 지표나 보니까 진짜로 저평가돼 있네. 금융주라면은 PER이 10배 정도는 최소한 되고 또 PBR도 1배는 넘는데 그것은 거기에 비하면 그거 진짜 저평가돼 있는 건 맞다. 그런데 혹시나 부실이 아닐까? 야, 대부업체라면 말이야, 거의 벼랑 끝에 몰린 사람,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는 돈을 되돌려 받는데, 그런 사람한테 돈을 다시 받아서 회사가 건실하다면 야, 얼마나 잔인하게 받았겠나. 야, 요즘에 길 가다가 전봇대 못 받는 돈 받아드립니다 하는 그런 글씨 보면 섬뜩합니다. 야, 자네가 명색이 예수쟁인데 고리대금업을 했어야 되겠느냐 하니까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야, 이거 주식을 사는 것은 사업을 하는 것이다. 당신이 이 주식을 산다는 것은 당신이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이라, 이거 해가지고 나중에 돈 벌었다고 하면 자네가 죽을 때 천국문을 통과하겠느냐 하니까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제가 살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이 리드코프 주식을 우연히 보니까 3년 전 이맘때 그 얘기를 하던 때 5,000원이었는데 지금 16,000원이 가 있군요. 3배가 넘었습니다. 3년 동안. 그래서 그 친구 생각이 나서 혹시나 속으로 나를 원망하고 있지 않을까 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자주 만났지만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속으로는 아무래도 원망하지 않을까 해서, 야, 그때 그 주식이 지금 15,000원 3배나 올랐더라. 좀 미안하다 하니까 그렇죠. 그때 저평가 됐던 거는 맞았죠. 그래, 그 저평가 된 거는 맞았는데 말이야, 나 때문에 주식을 못 샀으니까 자네 천국 입장권을 내가 확보해 준 거 아닌가 하니까 끌끌거리면서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요. 역시 통이 큰 친구라서 다행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친구가 그 주식을 이때 샀더라도 가만히 보니까 40%나 그 이후에 떨어졌다가 무려 3개월 이상 40%나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주식은 대개 매수한 이후에 바로 가지 않고 한참 떨어진 후에 갑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당신이 나를 소유할 자격이 있는지 반드시 한번 테스트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그 주식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종목을 사도 결국은 틀리게 마련이죠. 그래서 그 주식에 대한 믿음이 없이 단순히 좋다고 해서 사면은 주가가 30% 떨어지면 도저히 못 견디고 손절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살 때는 사업을 하듯이 사업을 하는 심정으로 사야 미친 시장에 흔들리지 않고 결국은 이길 수 있습니다. 주식은 바로 사업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에서 순환매가 아주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선 마치
배구 시합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배구 시합이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갔다가 저 사람한테 갔다가 순식간에 수없이 돌죠. 배구는 3번 도나요? 어쨌든 이 사람한테 가 저 사람한테 누가 스파이크를 때릴지 예상을 못합니다. 상대방의 허점을 노려서 그 사람이 스파이크를 때리게 되죠. 그래서 이 스파이크를 때리는 요 업종에 맞추려고 주식시장에서는 두뇌 게임이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순환매에 정확하게 갖다대기 위해서 몰빵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만한 섹터를 펀더멘털로 찾아야 됩니다. 펀더멘털로. 최근에 제약업종을 보면은 그동안의 대형 제약사들은 성장판이 지붕이 닫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험공단에서 매년 10%씩 약가 인하 계속 깎아줬습니다. 마치 IT 부품 회사가 삼성전자의 납품 단가를 계속 후려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약업종은 노령화로 인해서 성장산업, 장기 성장산업이지만 절대갑인 보험공단의 약가 인하 정책 때문에 성장판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보험 약가가 굉장히 이제 안정을 찾아가지고 보험공단이 상당히 좋은 흑자 경영을 하고 있더군요. 아마 정부기관이나 또는 어떤 공공단체에서도 흑자 경영을 하는 데는 아마 유일하게 건강보험공단일 거예요. 전부 다 적자 경영인데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수령하는 데도 절대가입니다. 소득이 하나도 없어도 조그마한 집만 하나 가지고도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집이 없어도 전세만 살아도 거기다가 보험료를 때립니다. 가혹하게 걷어들이죠. 그렇게 걷어들이고 납품처에는 후려치기 단가치기 해가지고 재정이 아주 튼튼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 수혜 섹터도 계속 늘리겠다고 얼마 전에 신문에 패스 특비를 했더군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더 이상 거대 제약사의 보험 약가 압박은 이제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하나의 신호입니다. 그동안에 제약회사들에게 아주 높이 닫혀있던 이 지붕이 이제 걷어내어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제약업종은 이제 성장 지붕이 열렸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판단해서 이게 아마 제약업종에서 강 스트라이크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펀더멘털로. 그러나 왔다 갔다 있는 순환매 과정에서 어떤 것이 막연하게 많이 뛰었다, 많이 미쳤다고 해가지고 그 종목을 스파이크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갖다 댔다가는 낭패를 당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여러분들은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은 여러 섹터, 각각의 섹터를 균형 있게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약업종 같이 이런 펀더멘탈 뚜껑이 열린 이런 섹터의 비중을 조금 높이는 것입니다. 지금 제약업종을 보면은 지난 3년간 이 고점 대비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이게 주봉인데 이 천장을 뚫지를 못했습니다. 이 지붕을. 그런데 최근에 이 지붕을 이 고점 지붕을 강하게 뚫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나가 빠진 영리한 자금이 이미 눈치를 채고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다가 몰빵은 하지 마십시오. 다만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좀 높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환매 과정에서 빙빙 도는 순환매 과정에서 누가 강 스파이크를 때리는가, 거기에 대한 가장 좋은 전략은 분산된 포트폴리오, 균형된 포트폴리오로 시장을 방어하라. 투자 포인트. 시장은 가끔 자주 미칩니다. 코스닥이 미치다가 코스피가 미치다가 업종 간 제약회사 또는 바이오회사 또는 IT주 또는 자동차주로 왔다 갔다 마구마구 미치죠. 그러나 이 미친 시장에서 대응을 하는 것은 명료하게 순발력있게 따라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측해서 미리 갖다 대는 게 아닙니다. 이 미친 시장을 이기는 바보 전략 첫째, 주식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사서
단기 보유해야 됩니다. 주식은 사업을 하는 것이다. 둘째, 균형된 포트폴리오로 대응을 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보유하라. 바보처럼.